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의 허성진 박사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잘 기억하시나요? 자, 법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국가에 의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법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법은 크게 네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역할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개인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예시로 들었던 바와 같이 만약에 법이 없고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갖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혹은 어떠한 강한 집단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법이 없다면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힘이나 집단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도 없고 그런 집단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제 뭐 도둑질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때리거나 하는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게 한다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자기랑 뭐 이렇게 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뭐 막 때리고 막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러한 행위들을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때는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는 멈춰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나는 기다리기 싫으니까 빨간불에 건널 거야 하고 빨간불에 막 뛰어서 건너게 된다면 만약에 어린이를 못 본 운전자가 있다면 그 어린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초록불에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빨간불인데 기다리기 싫어 이러고 맨날 빨간불인데도 항상 차를 멈추지 않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질서들을 유지해야 되는 질서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두 다 이런 뭐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상관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거나 길을 건넌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네, 뭐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다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켜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이제 뭐 이런 도로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차들이 초록불이건 빨간불이건 막 쌩쌩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는데 굉장히 조심하면서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특히 길을 건널 때는 내가 가야 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인지를 잘 보고 그리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분쟁이나 다툼, 그러니까 어떠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이렇게 막 주먹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떠한 뭐 권리라든지, 뭐 혹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법은 그러한 다툼의 해결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는 뭐,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뭐 살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혹은 돈을 이렇게 빌려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바로 언제 돈을 돌려줄게 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게 된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뭐 작은 액수라면 뭐 너 이제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액수가 엄청 커요. 막 1억이고 10억입니다. 그러면 1억이고 10억인데 내가 너 왜 돈 안 갚아?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라고 그냥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기는 조금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림받은 친구가 만약에 집이 있어요. 집이 막 엄청 비싼 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이 10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안 갚아요. 자, 그럴 때는 뭐 내가 나서서 그 친구한테 돈을 내놔 이러고 그 친구의 집을 내 맘대로 뺏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러한 다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법은 만약에 제가 말했을 때는 돈을 빌려준 친구가 옳고 돈을 빌림받은 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여기서 필요한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뭐 재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10억을 돌려받든지, 혹은 그 10억을 돌려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딱 이 말만 들어봤을 때는 조금 왜 10억을 안 돌려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선생님이 예시로 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은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의 네 번째 역할입니다. 법의 네 번째 역할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법은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뭐 이러한 권리가 있고 저러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 자유와 같이 중요한 권리들을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법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이나 다툼, 어떠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법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법의 역할 잘 기억하시겠나요? 자, 이처럼 법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권리를 잘 지킴을 받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